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관계되는 내용을 이제 학습하셨죠. 그런데 이제 시설 부지가 이제 해방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내용을 학습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설 부지 개발행위 관한 내용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실효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특별 실효라고 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실제로 이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 내용과 관계돼서 여러분 교재 그 부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해제 권고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152페이지에.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해제 신청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여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게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위반을 신청하거나 해제 결정을 신청하거나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금년에 새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이 학습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설부지 예정지 결정나면은 수용 대상이 되며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 봅시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상태에서는 재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재검토가 현실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부지 결정 나면은 뭐 표현 좀 그랬습니다만은 20년 꼼짝 마라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장기간이죠, 그게. 그래서 해제 권고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게 됐던 겁니다. 해제 권고 제도. 바로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시장님께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 관내 시설 부지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 해당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등등의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자,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최초 보고한 때부터 매 2년마다 사업의 진척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지방의회는 그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지방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돈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더라? 그러면야 먼저 풀어주자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표현 자체는 단순하게 권고라고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고를 받은 특광시장 등등은 본인들이 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자, 여러분의 관리계획 그 시설부지 결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결정이고 해제하는 것도 결정이라니까요. 그럼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급 있죠? 이분들은 이제 해제 결정을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죠. 일반 시장 군수의 경우는 그 결정을 해달라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한다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 권고에 따르는 해제 과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좀 따라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안에 보충 자료는 해제 처리 절차, 세부적인 절차, 지방의회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도입된 게 해제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더라는 거죠. 집행계획이. 20년 될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규정되면은 이때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결국에는 20년 지나게 사업 당신들과 못 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되면은 위반권자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시설부지 결정을 처음에 이제 위반한 거 아닙니까? 설치를 위한 위반을 했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해제 위반을 하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해제 위반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권자는 신청받을부터 3개월 안에 위반 여부, 이제 그 해제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효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위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하는 사유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반권자가 해제를 위한 위반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번엔 이제 다시 토지 소유자가 이번엔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결정권자는 신청받던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또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제의 구성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자 이번엔 또 시설 결정이 해제가 아니하는 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분명히 이제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를 들어가면서 해제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그 결정의 해제 심사를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그 심사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에 대해서 해제 이반을 신청하고 그분들이 안 해주니까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들어서 해제를 않겠다든가 그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한다는 거죠. 심사를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토지 소유자도 필요하다면 시설부지 묶인 내 땅 풀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도입된 내용이 여러분 교재상으로 153페이지 아래쪽부터 15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가 결국에는 권리구제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꼭 좀 해두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 부지 개발행위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형태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형태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죠. 시설 사업 형태로 가시게 되는데 교재 순서는 좀 잠시 바꾸셔야 됩니다. 교재 순서 바꾸셔가지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시설 사업이 실은 이제 뒤쪽에 규정이 따로 돼 있죠, 이게. 시설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시설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들 보실 것은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 법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에서 나오는데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규정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나중에 개발법에서 배우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법에서 배우는 정비사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거죠. 즉 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거기 종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 봅시다.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칭하고 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도로 건설하기로 결정이 났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공사 일정을 잡아서 순서에 따라 공사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 일정의 의미를 갖는 건데 1단계, 2단계에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고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이제 큰 흐름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흐름 자체를 시험에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부분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며 공사 일정의 의미를 갖는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누가 사업할 건지를 정하게 돼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실시 계획의 단계를